가장 충격적인 조언이 뭔지 아세요? 오랜 시간 수천 명을 만나온 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감당한 만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이 한마디는 제 인생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진심을 다해도 항상 상처받기만 했는지, 그 모든 답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거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늘 지혜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편이 날 무시하고 대하는데도 내가 참아야지 하고 넘기는 사람, 자식에게 정성을 다 퍼주고도 내가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인가 하고 눈치 보는 부모, 친구에게 늘 맞춰주고도 마음속엔 외로움만 쌓여있는 당신. 왜 우리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고 배워온 걸까요? 왜 진심을 줘도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일까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고 나서도 정작 제 인생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을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원래 착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저는 원래 배려가 많아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냥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자 네드라 글로버 타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남이 그 선을 결정하게 된다. 즉, 당신이 허용한 만큼만 상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상처받은 채 오래 참아온 사람일수록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약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50대 중반의 미선 씨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남편의 차가운 말투와 무시하는 태도를 참아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많이 참았어요. 남편이 화를 내도 아이들 앞에서 저를 무시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견뎠거든요. 미선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은 점점 더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제가 더 잘해야 하는 건가요? 이때 저는 미선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하셨나요? 아니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니까 점점 심해졌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담장처럼 높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건 안 돼요라고 말하는 따뜻하지만 단단한 선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마치 문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 함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계 세우기를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 존 볼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애착은 안전한 기반 위에서만 형성된다. 여기서 안전한 기반이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다고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존엄입니다. 존엄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경수 씨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까지 봐주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경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을 너희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냐?
상담실에서 경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자식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줬는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이때 저는 경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고맙다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당연한 거라고 했죠.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 배우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 친구가 서로를 지지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선택이 있고 모든 배려에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랑은 공기처럼 투명해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게 되죠.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착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워왔죠.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면 착해야 했고, 선생님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순종해야 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은 배웠지만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좋은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킵니다. 좋은 사람은 거절하지 못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필요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55세 영희 씨는 평생을 남편과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가고, 친정어머니가 서운해하면 위로하고, 남편이 피곤해하면 모든 걸 혼자 처리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살아? 보기 답답해.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딸은 그런 모습을 답답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상담실에서 영희 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혹시 가족분들이 영희 씨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했나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럼 가족분들이 고마워했나요? 처음엔 고마워했는데, 나중엔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기능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관계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담당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저기능 상태가 됩니다. 마치 시소와 같죠. 한쪽이 너무 무거우면 다른 쪽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과도한 배려는 상대방의 성장 기회를 빼앗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대신 해결해주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도 대신 책임져주면 상대방은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존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진정한 사랑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에요. 마치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는 배를 직접 끌고 가지 않아요. 그저 올바른 방향을 비춰줄 뿐입니다. 배가 스스로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등대가 되어줍니다. 빛을 비춰주되 강요하지 않고 지지해주되 대신해주지 않아요. 미선 씨는 상담을 받은 후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보, 나도 기분이 상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남편도 당황했고
미선 씨 자신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심했나? 2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습니다. 경수 씨도 변화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당연하다고 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맙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빠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자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 세우기를 냉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의 울타리와 같아요. 울타리가 있어야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고 경계가 있어야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마치 둑 없는 강물과 같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결국 증발해버리고 말죠. 하지만 적절한 둑이 있는 강물은 깊고 맑게 흘러갑니다. 바다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존엄을 회복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내 감정도 중요하고 내 의견도 가치 있고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건강한 거리두기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공간을 두는 것이에요. 마치 춤을 출 때처럼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함께 춤출 수 없죠.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춤을 춰야 아름다워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만나야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새로운 방식이 낯설고 어려워요.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은 실망을 경험하고,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오늘은 싫은 걸 싫다고 말해보고, 내일은 원하는 걸 원한다고 표현해보고, 모레는 고맙다는 말에 천만에요가 아니라 고마워라고 답해보는 거예요. 영희 씨는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리한 부탁을 하실 때 어머니, 그건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길 때 여보, 나도 힘들어. 같이 해줄 수 있어? 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영희 씨를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달라졌네. 더 당당해 보여. 딸의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돌보며 살아온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항상 남의 기분을 살피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죠. 하지만 자기 돌봄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마치 빈 컵으로는 물을 따라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비어 있으면 남에게 줄 것이 없어요. 자기 돌봄이란 자신의 감정을 챙기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이에요. 경계를 세우고 자기 돌봄을 시작하면 새로운 종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죠.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참지 않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1년 후 미선 씨, 경수 씨, 영희 씨는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남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경수 씨는 자녀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으며, 영희 씨는 가족 안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알겠어요. 영희 씨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당신을 존중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인가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면 항상 참고 넘어가고 있나요?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항상 예스만 하고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현재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해보세요. 그건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방식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세요.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셋째,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면 진심으로 고마워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친절도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세요. 넷째, 자기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요.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되고,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어도 되고, 완벽한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많은 분들이 강한 사람을 오해합니다. 강한 사람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란 절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기도 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세요. 나는 나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를 지킬 때 비로소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감당한 만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당신이 허용한 만큼 세상은 당신을 대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남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남들도 당신을 존중해요. 당신이 자신에게 관대한 만큼 세상도 당신에게 관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되죠.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 남들도 당신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 변화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의 문장. 이제는 이런 문장들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고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노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를 어떻게 대했을까?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 오늘 나는 내 감정을 얼마나 존중했을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감정을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을 응원하는 마음.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이제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라고요. 당신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누군가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한없이 참으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이렇게 말할 차례입니다. 나는 나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마디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경계를 세워주세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하루가 더 이상 참는 하루가 아니라 당당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관계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더 이상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부터 당신도 당신을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